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아침에 잠깐 기분 좋게 시장이 반짝 반등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눈앞이 캄캄해지는 소식이 전해졌죠. 일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소식과 더불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소식이 이어지자마자 국내 증시가 그때부터 하락 전환한 채 내리막길을 쭉 걸으면서 장 막판까지 하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올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금 지속적으로 매물을 출회하는 상황이고 오늘은 IT주들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2월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을 하루 앞두고 저희는 3월 시장에 대한 전략을 이 시간 통해서 빠르게 세워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배트맨 1부에서는요. 종목 상담 받아가시면서 새로운 달이 찾아오기 전에 포트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트맨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정재훈 전문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제 옆에 계시는 정재훈 전문위원과 9시까지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두 가지 모두 다 세워드리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참여 방법 지금 제가 바로 고지를 해드릴 거니까 잘 적어두신 다음에 TV 보시다가 이 종목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종목 있으시다면은 빠르게 전화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재훈 전문위원과 전화 통화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종목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기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전화가 지금 좀 곤란하다 하시는 분들께서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가격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 방송 시청하시면서 문자도 가볍게 한 통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 채널이 바로 이렇게 뜨는데요. 정재훈 전문위원의 채널 들어가시면은 일단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이 매일매일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 콘텐츠를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식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실 때마다 알림이 뜨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알림을 누르신다면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식에 대한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유튜브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저희 방송하기 전에 좀 시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싶다. 혹은 장이 열리기 전에 전일의 뉴욕 증시가 어떻게 끝났을까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많이들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님께 이제 직접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벌써 목요일인데 일요일이면은 3월 1일이죠. 일요일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공개 방송을 연다라고 하셨잖아요.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좀 도와주시죠. 예, 매주 일요일마다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주식잔소리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그 채널이 나오거든요. 그 채널을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놓게 되면 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알림이 뜹니다. 그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8시부터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3월 한 달 동안의 투자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투자에 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보니까 3월 투자 전략 주식 독립 만세라고 주제를 정하셨네요, 위원님. 네, 그렇게 작가님이 정해 주셨어요. 대한 독립 만세가 아니라 주식 독립 만세 3월 1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의 유튜브 찾아가시면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세를 외치실 수 있게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하니까 꼭 한번 일요일 날 저녁 드시고 나서 유튜브를 시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은 저는 또 한 번 반등이 나와줄 줄 알았거든요. 사실 또 어제 시장에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시 또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또다시 반짝 반등을 해주고 내일장의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장 초반에 정말 잠깐 올라와 줬었는데 결국에는 일단 하락세로 마감이 됐어요. 오늘 만약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면은 시장은 상승세가 나왔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들은 모르죠. 네, 근데 이제 과거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들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시장에 바로 환영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사실 오늘 시장의 흐름들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었어요. 특히나 이 섹터들에 있어서의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금일은 외국인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적으로 대량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양매도가 좀 나왔고요. 거래소 시장도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데 다행인 부분들은 매도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일단 다행인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300억대의 대량 매도가 좀 나왔어요. 기관 열심히 좀 받아줘야 될 기관도 마찬가지로 1,000억 가까이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3,000억대의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개인이 거래소 시장에 9조 1,5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2조 4천억 가까이, 그리고 기관은 7조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거의 3조 원대를 매수를 했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대, 거의 1조 8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규모만 보게 되면 거의 2조 8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쪽에서 이 2조 8천억을 어떻게 팔았는가, 그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2월 한번 따져보면서 보겠습니다. 2월 24일부터였었어요. 2월 24일부터 오늘까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매도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SK 하이닉스가 있죠. 거의 뭐 지금 보게 되면 1조 7천억 가까이, 우선주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1조 8천억대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ETF 쪽까지 합치게 된다라면 거의 대부분을 IT 쪽 섹터에 매도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차익 매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매도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IT 쪽 섹터 위주로 좀 나왔었다. 근데 이제 이 매도 나왔던 부분들이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었죠. 삼성전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지연될 수 있다. 올해 계속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었어요. 한쪽은. 그리고 또 한 리포트는 2분기 정도가 되면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러한 영향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IT 매도는 대량으로 좀 나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오늘은 이제 IT 섹터들, 장비, 소재, 부품, 5G, 2차 전지,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하락세가 급격하게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들, 소식이 나왔던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중국 쪽에 이 코로나 이슈가 계속되면서 한국에 있는 공장들도
가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장 초반에, 장 전에 이 뉴스거리로 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또 살펴보게 된다라면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정상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제 공장 가동률 한 6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IT 쪽 섹터에 있어서 이 공장 가동을 못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차익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밀리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대장이 밀리니까 뒤에 따라가는 후발주들도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거기에다가 더 기름을 퍼붓는 부분들이 오늘 있었던 금통이었던 것 같아요. 금리 동결했죠. 좀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개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통위에서 뭐 금리를 인상을 하고 인하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이 통화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뭐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하기 전에 서민들 다 죽어나갈 것 같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상황에.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값은 나중에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우선 급한 부분들은 자영업자들, 지금 서민들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빨리 나와줘서 안정화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부동산. 이 정부 들어서 정말 잘한 거는 부동산 가격 급등 나온 거는 잘한 거예요. 이 정부 들어서. 근데 그 이외에 저는 잘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중국 쪽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강제 격리가 됐습니다. 강제로 갇혀있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인을 환영하고 있어요. 물론 맞는 얘기죠.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가릴 수 있는 부분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금리 인상도 안 하고 인하도 안 하고 동결도 했어요. 정책적인 부분들도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추경 예산 편성한다 뭐 한다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다음 달 중순은 돼야 결과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 과정 중에서 뭔가 이게 립 서비스라든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오히려 좀 더 덜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전 4월 달 정도면 금리 인하 단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기 전에 돈벌이가 돼야 대출받은 개인들, 국민들 이자를 내죠. 근데 돈벌이가 못하게 생겼어요, 돈벌이도. 그럼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이자 부담이라도 좀 덜어줘야 되는 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점차적으로 이제 아마도 감소가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정도 들어가게 되면 확진자 수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느끼게 되어 있죠. 각자가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초반까지만 해도 솔직히 이 서울경제TV를 오면서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스크 쓴 사람들이 간간히 보였었어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마스크를 다 착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옆에 계신 김민재 앵커 원래 마스크 잘 안 썼어요. 근데 얼마 들어서부터 계속 하고 있고 하다못해 이 인이어까지도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느낀다는 얘기예요. 느끼고 있고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경각심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확진자 수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말자. 시장에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라는 부분들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투자의 팁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빠질 만큼 빠졌어요. 빠질 만큼 빠졌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죽는 것보단 반등 나오고 죽더라도 반등 나오고 죽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 너무 위축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금리 인하도 좀 해주시고요. 추경도 빨리 편성을 해서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여력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공기업들 다 죽어나갔고 아마 추경도 힘들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발빠르게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혹은 투자자들의 바람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꼭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도 그렇고 검색어가 죄다 코로나19로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주식시장에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정말 빠른 순환매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교육주랑 진단키트 그리고 임상시험에 들어갔다라는 소리가 나왔던 종목들만 움직여줬는데 요즘 시장에서 딱히 무언가를 건드리기에는 무섭고 해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코로나19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시간 통해서 일단은 그런 종목들을 정말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지 궁금증을 많이 좀 풀어가시고 해답을 찾아가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번, 1612번 밑에 계속 참여 방법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문자 샵 008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지금부터 빠른 상담 가능하고 빠른 접수 저희가 도와드릴 거니까 많이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곧바로 상담으로 좀 들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이 문자 상담으로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 휴대전화 뒷번호 5558님의 종목으로 봐드릴게요. 일단 종목명은 KG케미칼이고 매수가가 12,70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KG케미칼 문자는 저희가 좀 간략하게 봐드리고 있으니까 정재훈 전문위원에게 바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거 얼마 전에 상담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수익 중이셨을 때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좀 더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대응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오늘이나 뭐 최근 들어서 매수를 다시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장이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위축이에요. 심리적인 위축 부분들이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굳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된다라면 금일처럼의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좀 나아질 수도 있어요. 나아질 수도 있는데 이걸 일단 좀 참고 견뎌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갭자리 부분들이 있어요. 이 갭자리는 좀 메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000원대 중반 정도 때까지 가게 된다라면 비중이 50%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좀 챙겨놓고 챙기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G케미칼에 대한 상담이었고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UTI요. UTI를 매수를 얼마에 하셨어요? 네, 19,000원에 15% 들고 있어요, 제가요. 지금 많이 내려와 있네요, 매수가 대비. 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오늘도 많이 빠져가지고 네. 좀 걱정을 덜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업을 언제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열흘인가 일주일 됐어요. 고점에서 잡은 것 같아요, 제가요, 선생님. 그러면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신 거예요? 아니에요. 증권사에 있는 직원이 네. 이걸 사놓으면 또 야중에 괜찮을 거라고 해서 해줘서 근데 저 같은 입장에 모르니까 그 사람 직원을 좀 믿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매수하게 된 거예요. UTI가 휴대폰 부품주예요, 어머니. 네네. 커버글라스 만들고 폴더블 쪽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 증권사 직원분이 네. 매수를 해봐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면 네. 오늘 사실 네. UTI 기업뿐만 아니라 네. IT 쪽 장비주, 소재, 부품, 2차 전지, 5G 다 빠졌어요. 네. 다 빠졌던 부분들은 그냥 단기 차익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아까 이제 시황클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장 코로나 때문에 네. 공장 가동을 못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중국의 영향 때문에.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공장 가동률을 서서히 늘리고 있어요. 다시 이제 정상화를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UTI 같은 경우 뭐 구미 공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네. 수급이 타이트해질 거다, 부족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구미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봐야 될 부분들은 네. UTI가 어머니 많이 올랐어요. 4분기 실적은 일단 적자가 좀 났고, 네. 근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네. 너무 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보게 되면 어머니 4,000원대에 있었잖아요, 주가가. 네. 4,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28,000원대까지 올랐으면 7배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네. 이미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영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 어머님이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한번 출렁거리고 나게 된다라면 반등이 나올 거예요, 어머니. 네. 지금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네. 반등이 나올 때 네. 그때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네. 한 17,500원 그 위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하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하단은 한 14,000원 정도? 하단은 네. 14,000원 초반대 정도고 상단권역으로는 한 21,000원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중심 자리대로 보게 된다라면 한 17,000원, 18,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럼 그 18,000원 자리대가 오게 되면 네. 다시 전화를 주세요, 어머니. 네. 아시겠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렇게 아시겠죠? 할게요. 네.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네. 네. 저번에 HP 테크놀로지 단가 맞춰가지고 손해볼지 말고 나오라고 네. 전문가님이 그러셔서 저 손해 안 보고 조금 수익 나고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아유,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빠질 저는 더- 때는 HB테크를 네. 다시 보셔도 돼요. 그 저점 자리 때. 이제는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화를 더 드렸어요,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네. 아유, 저기, 안녕히 계세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실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게다가 또 매수가 회복을 넘어서 수익까지 내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우수 AMS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4,540원이요. 비중 10%. 10%요? 네, 비중은 많이 안 실으셨는데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저번 주 금요일인가 일주일 됐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재현 전문위원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회사가 네.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 예, 예. 전기수소차 부품. 네? 수소 전기차 부품. 알고 계시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네, 있게 단기로 보셨어요? 봤는데, 단기적으로 오늘- 보셨어요, 어머니? 예, 오늘 많이 빠져갔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친구가 4,000원대에 어머니가 매수하셨어요. 4,500원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우선적으로 이 4,100원이 깨지나 깨지지 않나를 봐야 돼요, 어머니. 네. 이 자리대. 네.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좀 더 밀려 내려올 거예요. 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수소차는 그래도 이게 이미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과거에 작년 그 2018년도에 한번 수소차 테마가 한번 크게 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네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딱히 막 이렇게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손실은 안 볼 것 같아요, 어머니. 네. 네, 손실은 안 볼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게 시장이 지금 되게 뒤숭숭하잖아요. 네. 시장이 되게 뒤숭숭한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뒤숭숭해서 훅 하고 빠졌어요. 네, 오늘 빠졌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우수 AMS가 훅 하고 빠졌어요. 네. 그러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이 단기적으로 보셨다니까 네. 4,100원 깨지면 네. 비중 좀 줄이세요. 절반이라도 비중 10%인데요. 예. 10%가 단기적으로 보셨다며요, 어머니. 예, 예. 명확하게 어머님 하실 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장기로 끌고 갈 거야. 이거 하고요. 네. 단기로 할 거야. 이거 하고는 전략 자체가 틀려요, 어머니. 네. 어머니는 단기로 보셨다라면 4,1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 기준 자리대가 깨지면 많이 빠지면 이 갭매우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 네. 그 갭매우는 자리대가 3,400원이에요. 그럼 어머니 4,500원 자리대 매수를 해놓고 나서 이 자리대까지 기다리게 되면 27%란 말이에요, 손실률이. 네. 버티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예. 예? 그럼 버티십니다. 단기가 아니란 얘긴데요, 어머니. 아니, 저는, 예, 뭐, 운전까지 올라올 수 있나 해가지고요. 매수가 위로는 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예.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포지션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어머니. 단기로 네. 보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기다렸다가 네. 만약에 3,500원 이 자리대까지 변동성 때문에 확 하고 빠졌어요. 네. 그때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가를 낮추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이 정고점 5,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분들 기억을 하시고 그럼 그렇게 전략을 좀 세우세요, 어머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전략대로 잘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재원 전문위원과 늘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앞서 시청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재원 전문위원에게 상담을 받아가시는 많은 분들께서 손실을 보고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을 그래도 이 시간 통해서 상담을 받고 나서 많이들 좀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빠르게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지금 바로 접수 가능하고 상담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DNF 10,000원에 30%라고 보내오셨어요. 이 종목도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을 받았겠죠? 일단 이 종목도 오늘 3%대 하락을 보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빡세네요. 일단 전고점 자리대 11,000원 언저리대인데요. 지금 보면 실적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괜찮은 그런 사항들인데 재무 구조도 좀 괜찮고 부채 비율도 없고요. 이건 뭐 지금 부채 비율 거의 제로네요. 근데 주당 사사가 제가 8,000원대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제 판단에는 DNF가 여기서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30% 비중이고 10,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럼 일단은 지금은 좀 더 참아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다라면 이 하락에 있어서의 되돌림 자리대가 충분히 나와요. 그럼 그 자리대가 10,000원 위에요. 매수가 위니까 지금은 손실 보고 매도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지금 수급에 대한 개선 부분들만 생기게 된다라면 충분히 10,000원 위로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이었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갑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받으릴까요? 네, 대규요. 대교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5,010원. 5,010원. 비중은요? 30%입니다. 오늘 매수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교육주여서 당연히 매수를 하셨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주가 그래도 계속 잘 가고 있고 조정을 잠깐 받았지만 그래도 일단 또 지금 계약에 대해서 계속 연기를 하자라는 의견도 정부에서 나오고 있어서 전망을 좀 네.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교를 오늘 사셨나요? 예, 오늘 샀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보신 거죠? 단기적이고 올해 연말까지도 바라보고 샀습니다. 올 연말까지.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대교라는 기업이 유통 물량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 예. 지금 대주주를 포함해서 자사주 뭐 이런 부분들까지 쭉 보게 되면 거의 한 7천만 주 가까이예요. 그러면 7천만 주 가까이가 되면 유통 물량은 1,400만 주 정도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최근에 이 테마성 코로나 이슈 부분들 때문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예. 한 930만 주 정도가 터졌는데 평소에 거래량이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업 거래량이 없다가 지금 급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일단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단기적으로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대규는 교육 쪽이죠? 예, 학습지 제조, 판매 그런 걸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섹터로 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도서 유통 사업도 하고 해외 교육 사업도 하고 국내 교육 서비스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교육 서비스 그리고 출판 사업 뭐 이런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실적은 꾸준하게 괜찮아요.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면 실적에 대한 추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네, 많이 주네요. 18년도 저점을 찍고 올해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교육하게 되면 성인들보다는 아이들, 초중고생들이 좀 더 많이 하겠죠. 네, 그렇죠. 예. 출산율이 좋은가요? 출산율이 엄청 적죠. 엄청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럼 국내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교육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슈,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반짝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배당은 그래도 3%대에 나와주고 있고 주당 자산 가치가 6,800원인 부분들은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 이 차트의 모양새는 역배열이에요. 이 역배열권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다시 보더라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일 반등이 나오거나 그런 흐름들이 보이게 되면 예. 좀 챙겨가면서 보시고 다음에 다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ICD요. ICD 매수가 비중은요? 18,000원에 20%요. 20%요. 네,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계속 지금 오늘 조정이 좀 나왔잖아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샀어요. 요즘 것이 한다고. 반도체만 좀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정재 전문위원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버님? 오늘 다른 종류들도 다 떨어져. 그래서 이건 그래도 안 떨어졌네요, 얼마. 이거 왜 사셨어요, 아버님? ICD 18,000원에. 이게 증권회사 것이어가지고 샀어요. 예? 증권회사에서 이야기해갖고 샀다고. 아, 증권회사에서 얘기해서 샀어요? 네, 예. 그럼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반도체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이 친구는 반도체 쪽이 아니에요. 예.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디스플레이 쪽. 예, 예. 예. 아버님, 제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오늘 빠졌다고 해갖고 그렇게 기분 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네. 다른 것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것은 그 전부터 갖고 있었고 이건 어제 그젠가 산 거니까 들어보려고 한 거예요.
이건 그래도 오늘 뭐 안 빠진 거죠, 뭐. 일단 ICD는요, 예, 예. 갖고 계셔도 손실 안 볼 거예요. 예, 예. 안 볼 거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좀 비싸게 사신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비싸게 산 부분들은 당분간 좀 박스권역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만약에 얘가 다시 밀리게 되면 15,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밀릴 거예요. 예. 그 부분들은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예. 예. ICD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 고객사가 꽤 많아요. 중국 쪽, 예. LG, 삼성, 일본 다 있어요. 예. 아마 ICD 올해 사상 최고 실적 나오게 될 거예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움직인 거고, 움직인 상황에서 1차 상승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역이에요. 기간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 예.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흐름들이 나올 거냐면 삼성의 투자가 계속 될 거예요. 올해 되고 21년 되고 22년도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삼성 투자가. 예. LG도 투자할 거예요. 중국 쪽 올해 투자 더 한다고 얘기 나왔어요. 다 ICD는 다 이게 고객사예요. 그럼 실적이 나빠질까요? 안 나빠질까요? 아니 나빠질까요? 좋아졌죠. 아니면은 뭐 좋아졌죠. 줄어들까요? 좋아지겠죠? 당연히. 예. 예. 그죠? 예. 단기적으로 보신 거 아니면 가지고 가세요. 아니, 장기요. 장기 갖고 가세요. 그러면 괜찮으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제가 종류가 좀 여러 가 있는데 다 팔아졌다는 안 될까요? SFA도 있고 세경 하이테크도 있고 그 아버님. AP도 있는 다 팔아졌다 넣으면 안 돼요? 아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아, 이게 다 팔아갖고요. 좀 이거 장기로 팔고 보려고. 나서 만약에 15,000원 깨지면 아우 내가 그때 그거 왜 팔았을까 그럴걸요? 그 종목 안 아니, 올라갈 것 같죠? 이걸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를 팔아서 여기다 넣어보려고요. 다. 아서요 아버님 너무 비싸게 샀어. 제가 얘기했던 단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제가 얘기했던 단가가 사시라고 했던 단가가. 그래도 올해 근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를 사라고요? 실적 반영받아서 빠져버리게 되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버님? 앞으로 것이가 좋으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주식은 네. 아버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하고서 그냥 주식을 권유해서 사신 거잖아요. 네. 아버님이 공부를 해서 이게 어떤 회사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체크를 해 나가면 괜찮은데 아버님 성향은 이 한 종목에다 확 다 할 그게 안 돼요, 아버님. 네. 하지 마세요. 더 위험해요, 그게. 네. 아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좀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장에는 반등이 나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정재훈 전문위원의 투자 팁 들어보러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투자 팁을 챙겨가신 다음에 매매에 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일단 어떤 주제를 준비를 해오셨는지 직접 좀 여쭤볼게요. 오늘 뭐 준비한 부분들은 그렇게 없어요. 그냥 시장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오늘 개파락 출발을 만약에 하게 되면 277포인트 선물 기준으로 277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이하권역으로 밀리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부터는 매수로 좀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매수했어요. 277포인트 이하권역 진입할 때부터 매수를 했어요. 저희는 줍줍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줍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샀는데 오늘 보니까 유난히 이 성장 섹터에서 다 차익이 나왔어요. 땡큐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식은 다시 살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많이 올라가서 못 샀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는 눈여겨봐야 될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긴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 그런 종목군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계속 차별화가 나올 거예요. 오늘 보면 뭐 교육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 몇 개 코로나 관련 섹터들, 그다음에 뭐 마스크, 그다음에 택배 이런 쪽에 있는데 얘네들은 주도주가 될 수 없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여전히 보게 되면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밀렸던 부분들은 이 코로나에 대한 이유 때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출회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저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대세 하락으로는 갈 수는 없습니다. 자, 2008년 서브프라임 때 급락이 나왔어요. 거품이 꼈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거품이 꼈나요? 낀 게 전혀 없습니다. 한국 시장 PBR 0.8배 수준입니다. 0.84배, 83배 요 정도 될 거예요.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예상 PER을 보게 되면 10배대로 떨어집니다. 10.8배, 9배 정도? 그 자리 때까지 떨어지죠. 서브프라임 때 PBR 자산가치 기준에서 0.73배까지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올라왔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버블이 꼈을까요? 미국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좀 더 매수를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겠죠. 제가 백화점을 가본 지는 이제 좀 오래됐어요.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하고 겨울하고 세일하죠. 정기 세일. 그죠? 지금 세일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뭘 살까? 2차 전지.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 부품. 이쪽 보셔야 됩니다. 왜? 우려감 때문에 빠진 거예요. 우려감 때문에. 만약에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실적이 더 안 좋을까요? 내수 섹터, 산업재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실적이 더 안 좋을까요? 뭐가 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후자 쪽입니다.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실적 개선이 가장 빠르게 나올 섹터들도 이쪽 섹터예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나오네요. LG화학, 삼성 SDI, 그 다음에 후성, 톱텍, PNE솔루션 뭐 이런 종목군들인데 저기 왜 톱텍이 들어가지? 그다지 전 톱텍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기업인데 LG화학 수주잔고 한 30조 됩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 뭐 하죠? 저 기업들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증설을 하고 있는데 장비 섹터들 못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P&T 오늘 급락 나왔어요. 12%. 성장이 끝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더 봐야 돼요. M+도 오늘 5.7% 빠졌고 우리산업도 빠졌고 우리산업은 테슬라 때문에 움직인 거죠. 2차 전지 섹터는 테슬라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유럽 시장 때문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전기차 판매 대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예상치보다 곱절은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때마침 5G 나오네요. KMW, RFHIC, 서진시스템, HFR, 오이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1차 시세는 다 나오고 난 이후에 휴직이란 말이에요. 상승하고 나게 되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받고 난 이후에 2차 상승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 뭐 KMW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5G 쪽에서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삼성전자 또 미국 쪽에 통신사 수주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의 관련주들, 삼성에 대한 관련주들 충분히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 너 이리 와 얘기했잖아요. 통신사들 불러 모으죠. 그죠? 그거 왜 불러 모으겠어요? 화웨이 견제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니네들 장비 써줄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5G 자꾸 안 될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해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 있어서 주파수 경매나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등락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쪽도 여전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장비사들, 소재, 부품, 여기에 반도체 비메모리 쪽과 메모리 쪽으로 나뉘잖아요. 다 보셔도 괜찮아요. 장비사는 여전히 아직까지 삼성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말에 12월 말에서 1월 초에 QD 관련해서 전공정 장비들 수주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후공정 쪽에 발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조만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걔네들 뭐예요? 실적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시황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 상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2021년, 2022년 계속 증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애플 폴더블 나오는 순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증설은 필수적이에요. 근데 삼성 쪽에서 지금 불안불안하게 투자자분들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QD OLED에서 QLED라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장비사들은 비슷비슷해요. 장비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A5 종 공장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아마 완성되는 시기에서 올 연말 정도부터 장비가 입고가 되거나 하게 되면 미리 발주가 들어갈 거예요. 그 부분들이 2분기 말에서 3분기 정도에는 발주를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전공정 같은 경우는 장비 제작 기간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21년도에 장비를 반입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20년도 하반기 때에는 수주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발주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장비 셋업하고 수율 높이고 하는 장비 그 테스트 기간까지 1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2022년도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그 시간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라면 올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에 있어서의 성장을 하는 섹터들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코로나 이슈가 장기적으로 가버리게 되면 시장 패닉 올 거예요. 그러면 진짜 끝나겠죠. 근데 길게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엄한 종목군들 하지 마시고 투자 마인드로 보시는 분들이라 이런 종목 내일 당장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분명히 바뀔 겁니다. 네. 하락장을 슬퍼하지 말고 관점을 다르게 해서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너무 올라서 잡지 못했던 주도주들을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코로나 이슈가 해소가 됐을 때 정말 수익으로 숨막히는 포트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요. 내일 금요일은요. 이가람 전문가와 함께하는 날이어서 정재원 전문가를 주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공개 방송 끝으로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3월 1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과 8시부터 3월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저녁 드시고 나서 일요일에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마저 나누시고 또 월요일 날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내일 밤 8시에 돌아오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배트맨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오늘 상담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2부도 많은 시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